어장관리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은 어장관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어장관리를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성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SNS가 활발해져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만 봐도 이성 친구가 정말 많아요. 이성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모든 이성 친구들에게 친절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헷갈렸는데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성에게 적당한 친절을 베푸는 걸 정말 잘해요. 그렇다 보니 이성의 감정이 없던 사람도 이성의 감정이 생길 정도로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이 나에게만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시간은 쓰지만 돈은 쓰지 않아요. 이게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실제로 어장관리의 주 목적은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을 불러내서 사용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나는 너에게 시간을 내었으니 돈은 네가 내라 라는 심리가 매우 강해요. 매번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면 어장관리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되 선은 확실하게 그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동은 누가 봐도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제가 고백을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그걸 알고 나는 지금의 관계가 편해. 너는 친구로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먼저 선을 그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데 행동은 계속 친구 이상으로 행동을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단칼에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휴대폰이 쉬지를 않아요. 이것 또한 제가 실제로 느낀 점인데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은 나를 만나고 있어도 나와 헤어지면 바로 다른 약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성과의 연락이 잦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변종인데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 어장관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작게 쓴다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본인 살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정작 저를 만날 때는 작은 시간과 작은 돈만 부담하려고 해요. 돈과 시간을 쓰되 상대적으로 저에게 더 큰 부담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어장관리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고백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이 애매하거나 거절을 한다면 단칼에 그 사람을 정리하면 돼요. 상대방은 내가 본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상대방의 어장에서 노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